안녕하십니까. 키스요정외과 원장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처진 가슴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처진 가슴이 언제부터 처지기 시작하느냐? 수유, 그리고 단유, 출산, 임신, 출산, 수유, 단유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혹은 반복하면서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가슴이 처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가슴 처짐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슴이 처지기 시작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 가슴에 이제 볼륨이 빠지면서 유방 외피, 피부 조직에 탄력이 빠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애 낳고 난 다음에 가슴이 처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처녀 시절에는 가슴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가슴이 이렇게 크지 않았던 경우. 보통은 출산 이전서부터, 처녀 시절서부터 가슴이 처져 있었던 분들은 가슴의 볼륨이 어느 정도 됐던 분들입니다. 원래 가슴이 좀 컸었던 경우, 그 경우에는 출산과 상관없이, 수유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가슴이 좀 처져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경우에 출산과 수유를 반복하면은 더더욱 가슴이 심하게 처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거나 약간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처짐의 어떤 가능성, 이것을 유형별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유 후에 가슴이 쪼그라드는 경우에요. 볼륨이 빠지면서 주로 유방 외피 조직, 외피라고 하는 거는 유방의 이제 유산 조직과 그것을 싸고 있는 피부 및 유방의 외피 조직을 분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유방의 외피 조직이 탄력이 없어지면서 물론 이제 볼륨도 빠지지만 축 늘어져 있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진 가슴, 즉 유방의 원래 조직이 처음부터 커서 그게 밑으로 쭉 내려가 있는 경우가 뭐가 틀리냐? 원래부터 컸던 가슴이 처지는 경우에는 이 유방의 덩어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인대들이 있는데, 이런 인대들이 느슨해지면서 가슴이 이제 처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어떤 처진 가슴의 어떤 상황이고, 원래 가슴 볼륨이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그냥 쪼그라드는 경우, 이 경우는 유선 조직을 붙잡고 있는 이런 인대들은 그렇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어질 만큼 유방의 덩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겉을 싸고 있는 그 껍데기 조직만이 탄력이 떨어져서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바람 빠진 풍선 쭉 부풀려 놨다가 물을 확 빼버렸을 때 쭈글쭈글해지는 풍선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쪼그라든 가슴과 처진 가슴으로 일단은 제가 분리를 해서 설명드리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쪼그라든 가슴은 보형물을 넣어서 볼륨을 보충해주면 당연히 속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제 많아지면 그것을 싸기 위한 이런 외피, 커버 조직은 쭉 부풀려지고 늘어나면서 타이트하게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수술적인 성과로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내게 되어 있어요. 수술 후에 만족도가 굉장히 커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처진 가슴에서도 다 이렇게 보형물만 넣으면 다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가슴의 알맹이 자체가, 가슴의 이제 주요 조직 자체가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서는 제대로 처져 있는 이런 가슴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 덩어리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보형물을 넣으면 안 되죠. 만약에 여기다가 보형물을 집어넣어 버리면 안 그래도 이 덩어리가 무거워서 아래쪽으로 이동해 있는데 더 내려가라고 하는 거나 똑같죠. 이 경우는 유방 고정술, 처진 가슴 교정술을 시행을 해야 되고 보형물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유방 조직의 높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속해 있느냐. 보통 인터넷에서 처진 가슴 이렇게 검색하면 뭐 보형물 쓴다는 얘기 있고 뭐 유방 고정술 얘기도 있고 뭐 유방 줄임술 얘기도 나와 있고 한데 나는 이쪽에 속하느냐 아니면 이쪽에 속하느냐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딴 다리를 짚게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면은 결국 수술을 다시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쪼그러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신, 출산 전에는 대부분 가슴이 볼륨이 이렇게 많이 크지 않았어요. 또는 적당했거나 그 경우에는 임신 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볼륨이 확 빠지면서 굉장히 가슴이 쭈글쭈글해진 보통은 유두도 처져서 아래쪽을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젖샘 처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녀실 출산 전에도 자기 가슴이 아래쪽으로 많이 이동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원래 좀 컸었고 나는 처녀 시절은 뭐 C컵이었다 또는 E컵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래서부터 내가 가슴이 조금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이더라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출산이나 임신과 상관없이 처진 가슴 교정술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두부를 이렇게 칼로 썰듯이 피부에 탄력이 빠지는 경우와 유방 조직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완전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우세하냐? 유방의 어떤 처짐도 물론 있지만 껍데기, 유방 외피 조직의 피부의 탄력 저하가 이제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는 반대로 물론 외피가 탄력이 떨어지고 유두 자체도 좀 밑으로 떨어지고 하지만 그보다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방 자체가 너무 밑에 있더라. 자,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갖고 덤비면 안 되죠. 철저히 이때는 처진 가슴 교정을 메인 타겟으로 해가지고 수플랜을 쌓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해서 이런 쪼그라든 가슴에서는 좋은 결과가 온다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넣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가슴에서는 더블라인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가슴 모양이 최대한 앞으로도 이제 처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편면이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보형물을 넣을 때 지금 이것이 이중편면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부는 근육 아래에 있고 일부는 근육 위쪽에 있게끔 그렇게 보형물의 플레인을 배치를 해줘야 이러한 유방의 이제 알맹이 유선 조직들이 이 보형물의 피막과 접촉을 하면서 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처짐 자체를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해줘야 가장 현명한 그런 플랜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처진 가슴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두 개의 어떤 방향을 한번 나눠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